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1라운드의 두 번째 대결입니다. 티브로드와 SK 앵크린의 대결인데요. 속기대국의 박영훈, 김수용, 그리고 박민규, 안성준 선수가 대국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박민규 선수, 안성준 선수의 바둑은 첫 번째 싸움에 있어서 안성준 선수가 계속 우세를 지켜나가고 있고요. 네. 박영훈 선수와 김수용 선수의 바둑 보니까 두 선수가 좀 심각해 보여요. 네, 지금 뭐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박영 선수가 일방적으로 승리하지 않을까. 바둑 팬들은 분명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네. 네, 지금 박영 선수 마지막 초읽기에 몰린 것만 보더라도 지금 형세가 만만치 않음을 네.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표정도 좀 괴로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번 시즌 두 번째 속기 대결에 출전한 박영훈 선수거든요. 네. 사실 그 지난 대국에 있어서도 좀 초반에는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네. 그러다가 안정감을 되찾아 갔는데 오늘 바둑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자, 두 판 동시 보겠습니다. 네. 두 선수의 머리가 둘 다 들어와 있어요. 네. 아마 지금 SK 앵크린 입장에서는 걱정거리가 안성주 선수보다 이 판이 마지막 더 걱정거리일 것 같습니다. 둘, 이 바둑을 집중적으로 셋, 검토를 해보고 넷, 있을 것 같거든요. 다섯, 네. 박영훈, 여섯, 김수용. 일곱, 지금 여덟, 백이 이제 다섯, 밑으로 너무 좀 이제 여섯, 처져서 진행이 돼 있는 데다가 일단 백이 3-3도 굉장히 골치가 아프고요. 아, 남아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여기서 일단 또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드러내면은 이쪽을 둬서 자 여기를 이제 잡겠다는 겁니다. 아, 네. 일단 뭐 지금까지는 김수용 선수가 뭐 굉장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수용 선수가 두 번째 출전이죠. 네. 지난번 마지막. 안정기 선수에게 승리를 둘, 거뒀고요. 셋, 넷, 다섯. 김수용 선수가 이제 윤찬희 선수하고도 여섯, 대국을 좀 했었는데 그 판도 마지막. 굉장히 아쉽게 졌죠. 하나, 둘, 그래서 셋, 티브로드 입장에서는 퓨처스 다섯, 멤버가 여섯, 좀 더 일곱,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덟, 아홉. 김수용 선수가 오히려 좀 내용이나 기회를 더 많이 얻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단수를 치고 뚫고 나왔을 때 네. 자, 그때 백이 네. 해결책이 없다면 마지막 그냥 넘어가는 정도인가요? 네. 셋, 근데 항상 인류들의 여섯, 바둑에서 보면은 일곱, 마무리에서 역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30초. 하나, 지금 이제 흑이 둘, 이쪽을 귀를 셋, 어떻게 약간 내주고 넷, 여기를 뚫었는데요. 아, 여섯. 바꿔치기 네. 같이 된 여덟. 거군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큰 열. 득이 아니에요. 마지막 한 보통 번 남았습니다. 이 김수용 선수가 좀 잘 도왔는데 이 바꿔치기 결과는 무조건 계산을 정확하게 해봐야 됩니다. 지금 딱 이 장면에서 봤을 때는 백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 네네. 그 전에 사연이 있었군요. 마지막 그 전에는 흑이 더 꽤 좋았던 것 같고, 셋, 네, 네. 오히려 좀 아. 김수용 선수가 좀 여섯. 늦췄어요. 일곱. 약간 늦춰서 둔 여덟. 것들이 아홉. 어떻게 보면은 좀 진풍경이네요. 급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왜냐면 지금 박영 선수 계산이 네. 자, 왜냐하면 초읽기를 따내는 네네. 것까지 다 시간을 네. 보내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손 사용은 좀 보기 드문. 네. 그것도 박영훈 선수가요. 자, 지금 박민규, 네. 안성준 선수 판을 보면은 백이 일단 약간 시간 연장체 비슷하게 여기 붙였는데 흑이 여기를 아예 안 받고 여기를 막아버렸습니다. 아, 이것도 실수였나요? 마지막. 글쎄요, 좀 네.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섯, 여섯,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이젠 백은 어떻게 보면은 좀 마음 편하게 둘 수는 있죠. 네. 수 안 나면 던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박영훈, 김수용 네. 선수의 대국은 이대로 좀 후반전 승부가 될 네. 것 같고요. 네, 박민규, 안성준 선수의 바둑은 이제 하변이 마지막 승부처이지 네.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하변이 뭐 아무 수가 안 난다면은 약간 백이 불리한 상황에서 또 보태준 꼴이니까 당연히 뭐 좋지가 않겠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두 점은 이걸로 제압이 됐습니다. 네. 김세웅 선수 내가 역시 안 잡았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안 잡고 좌측 대국이요. 네, 김세웅 이거 잡은 게 네, 역시 3-3을 먼저 들어갔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 3-3 맛이 선수로 사라져서 흑이 지금까지 우세했던 걸 다 까먹었습니다. 마지막. 이 바둑이 참 하나, 오묘한 거죠. 네. 이렇게 잡으면 네. 누구나 다 흑이 좋을 네. 것 같이 보이는데 셋, 집 계산을 해보면 이게 오히려 좀 잡은 게 손해가 되어 있어요. 일곱, 아까 그 여덟, 진행이 되기 전 국면은 네. 확실히 흑의 우세였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균형이 맞아진 네, 이제 건가요? 예, 좀 중앙이 흑의 모양이 좋아서 아직 어려운 바둑이긴 합니다만. 넘어가진 않았군요. 네. 아까 중반전이 끝날 때만 해도 여기 흑의 집, 여기가 다 흑집이었습니다. 여기 집, 네. 중앙 모양까지. 근데 백은 3-3도 남아 있고 뭐 당할 때가 너무 많았고 괴로운 바둑인데 오히려 백이 좀 풀렸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우선 다섯, 여섯. 일단 박민규, 안성주 선수 판이 일단 하변의 수가 나냐 안 나냐인데 네. 백이 일단 진행을 못 하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박영훈, 김수용 선수의 대국은 후반전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박민규, 안성준 선수의 대국으로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바둑의 네. 승패가 먼저 가려질 것 같거든요. 그래도 보니까 박민규 선수가 좌상도 막는 네네. 진행이 됐고요. 다음 수가 흑이 제일 큰 자리는 여기입니다. 여기를 두는 게 7, 8집에 가까운 뭐 굉장히 큰 자리인데요. 여기 마지막. 두면 백이 어떻게 하나, 받아야 되나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셋, 넷. 지금 근데 여기를 백이 좀 들 수도 있는 자리인데요. 네. 지금 이렇게 안 두는 건 흑은 딱 아무래도 여유가 있기 때문이고요. 네. 여기 수가 좀 안 난다고 나지 않는다고 판단을 흑은 하고 있고 백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고요. 일단 여기에 두면 백이 여기까지 이제 듣는 게 있어서 이게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쪽은 치중수가 되지 않으니까 둘, 자체로 살아 있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받아두는군요. 정말 부자 몸조심이네요. 네. 말 그대로 부자 몸조심입니다. 만에 하나. 그러니까 이미 칠 때는 강하게 중앙을 막아뒀는데 네, 지금은 확실히 승리를 네, 이거는 할 뭐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수가 나는 모양이라면 흑이 진작에 뒀을 테고 네. 백도 진작에 해보였을 뒀는데 텐데. 네, 이거는 안성주 선수가 좀 마지막. 경험이 하나, 둘, 역시 풍부하다라는 걸 좀 증명을 하긴 해요. 네. 다섯, 그 좌변에 여섯, 끝내기도 네. 일곱, 정말 큰데요. 여덟, 아홉. 그곳을 안 두고. 나중에 속기 바둑에서 이게 실수가 나는 것은 물론 당장은 수가 안 난다고 해도 마지막 철기에 몰렸지 않습니까? 네. 조금이라도 실수가 나와서 사는 순간은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민규 선수도 수를 정말 잘 보거든요. 네. 이건 정말 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옛날 잠궈뒀습니다. 이창호 구단을 보는 듯한 수가 나지 않는데도 네. 도서 그냥 마무리 짓는 이창호 구단의 스타일의 뭐 그런 가했습니다. 근데 중앙을 들여다봤는데 네. 이거는 받질 않아도 되는 이쪽을 자리군요. 둬도 결국은 네, 두는 게 수부족이어서 뭐 이런 정도는 어려울 게 없죠. 백도 왜 들여다봤을까요? 글쎄요, 뭐 백 입장에서는 지금 박민기 선수는 글쎄 약간 침착성을 좀 잃어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 장면입니다. 혹시 하변도 받아줬으니까 네. 지금도 받아주지 네. 않을까라는 마음에.
물어봤을까요? 이제 백은 여길 둬서 견뎌내야 마지막. 되는데요. 하나, 자, 그러고 형세 둘,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60집, 160여 집인데 흙이 아까 기본 60집에다가 이쪽을 잡아서 65집 이상 되겠고 여기 합치면은 일단 안성준 선수의 판단이 좀 정확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끝내기를 하지 않고 여기서 수만 나지 않으면 이긴다. 그 판단이 정확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 뭐 백이 지금은 좀 어렵겠네요. 안성준 네. 선수의 완벽한 마무리였다. 네. 지금 국면은 확실히 흙의 승리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역시 뭐 같은 전투형 중에서도 두 선수는 굉장히 극단적인 전투형인데다가 네. 전투를 하는 방식도 흡사합니다. 이럴 때는 랭킹이 높은 선수가 하나, 승리를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셋, 경우가 많은데 다섯, 역시 좀 여섯, 박민기 선수가 안성준 선수에게는 여덟, 좀 아홉. 약간 두기가 참 어려운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국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우왕좌왕하다가 하변 모양을 이렇게 크게 내줬죠. 사실 그 첫 번째 전투에서 네, 쉽게 타협이 됐는데 네. 그대로 밀려버린 바둑이 됐거든요. 그렇죠. 뭐 이쪽에 근데 이쪽에 돌이 바꿔치기는 의도적인 거고요. 물론 그 당장의 형세 판단이 나빴다고 해도 네. 그 다음 진행으로 마지막. 막을 수가 있는데 하나, 여기를 이렇게 둘, 막힌 거는 뭐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큰 자리는 역시 이쪽인데 지금 백이 먼저 물어보는군요. 곧 아마 돌을 던질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거의 이제 해볼 네. 데가 없는 상황이라 이 정도 차이면은 사실 돌을 던져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끝내기 네. 하고 난 다음에 남은 큰 자리도 또 흙이 가게 네. 되니까. 박민기 선수가 의자 뒤쪽으로 아예 몸을 눕혀버렸는데 네. 보통 이제 그런 신체 언어라는 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건데 그건 이제 포기할 때 마지막. 나오는 하나, 그런 형태이기도 둘. 합니다. 셋, 넷, 다섯, 다시 몸 이렇게 세우나요? 박민규 선수와 안성준 네. 선수. 바둑적인 면에서 많이 닮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상대 전적에서는 차이가 네. 좀 벌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천적 관계인 것 같아요. 이 바둑은 확실히 안성준 선수가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어렵다는 2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박용훈 선수가 따라잡은 입장.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흙은 대략 63 정도 일단 그 정도 나 있습니다. 그럼 백은 한 55집 네. 정도가 나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일단
100집이 일단 몇 굉장히 집이냐? 딱 봐도 뭐 굉장히 만만치 않은 것 같긴 한데 예. 그래도 아까 흙이 굉장히 좋다 뭐 이런 느낌은 싹 사라졌어요. 근데 그 끝내기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박영 선수가 또 힘을 내는 어떤 코스 아니겠습니까? 네. 그 아까 3국이 네. 조금 더 진행이 될 거라고 봤는데 네. 여기 오는 사이에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몸을 착 뒤로 눕혀버릴 때는 보통 포기할 때 나오는 그런 마지막 예, 좀 어떤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행동들인데 갑자기 또 몸을 벌떡 일으켜서 두길래 왜 그러나 했습니다. 자, 박민규 선수와 안성준 선수의 대국. 네. 자, 안성준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네요. 자, 말을 잊지 못하고 네.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대가 보통 상대가 잘 둬서 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할 말도 많고 근데 지금은 박민기 선수가 본인이 너무 우왕좌왕했어요. 공격하려다가 네. 집으로 갔다가 하변 두려다가 갑자기 뭐 딴 데 뒀다가 패하려다가 말았다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안성준 선수는 일관되게 하변에 집중을 했죠. 네. 네, 이런 차이에서 승패가 갈리게 됐습니다. 자, 말을 잊지 못하다가 얘기하는 부근은 바로 좌하 부근이네요. 네, 먼저 안성준 선수가 승리를 거둡니다. 구전 8승 1패 정말 네.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올해 확실히 바둑이나 어떤 자기 관리 측면에서 확실히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안성준 선수의 승리로 SK 앵크린이 먼저 웃습니다. 자, 이국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SK 앵크린 입장에서는 2승을 거둬야만 네. 하는 아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거든요. 네. 항상 뭐 SK 앵크리는 굉장히 직선적인 좀 전략이죠. 일단 안성준, 박영훈 2승을 해놓고 네, 전면 나머지 배치예요. 쪽에서 한 판만 이기자 뭐 이런 쪽인데 또 지금까지 그런 쪽이 워낙 좀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네. 또 지명 면에서도 네. 1, 2지명이 꼭 이겨줘야 하는 네. 대진이 되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이 김수용 선수 마지막 만만치가 만만치 않습니다. 않아요. 네. 셋, 사실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기사는 아니에요. 네. 여섯, 김수용 일곱, 선수가 여덟, 특별히 성적을 낸 적이 없는데 지금 박진솔 선수와 비슷한 유형이라 보시면 돼요. 이 박진솔 선수도 굉장히 좀 천재형의 기사인데 네, 약간 안정감이 부족한 측면 때문에 그동안 성적이 좀 잘 나지 않았었죠. 근데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굉장히 안정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올해 성적이 확 좋아졌는데 김수용 선수도 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오히려 좀 판의 안정감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 90년생의 네. 기사네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 바둑은 이게 대국자가 됐을 때는 속기 바둑에서는 이런 예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뭔가 수가 보이니까 여기를 두지 않습니까? 그걸 잡았는데 계산을 하고 보면은 이게 오히려 손해가 되는. 장구 바둑에서는 이런 게 거의 안 나오죠. 왜냐하면 프로들이라고 한다면 네, 수가 낮다라고 하면은 바로 형세 판단을 바로 합니다. 네, 이 마지막 마지막 초읽기 속에서 네. 수 있는 것도 바쁜데 네. 형세 판단까지 다 해내기는 어렵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인류들에서도 정말 뭐 몇 명 빼놓고는 네, 형세 판단과 어떤 수 읽기가 동시에 되는 기사는 없어요. 극소수죠. 지금 방금 김수용 선수가 네. 퇴장하는 안성준 선수와 박민기 선수의 모습을 지켜봤는데 이렇게 표정으로 봤을 때는 좀 네. 여유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정말 마지막 그렇습니까? 하나, 둘, 지금 또 뭐 그런 셋, 여유는 이미 좀 넷. 지나간 것 같긴 한데 좀 궁금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선수들에게 물어보면은 약간 그래도
꼭 이기고 진 거를 딱 표시는 안 하지만 네. 이거 대충은 안다라고 합니다. 대충은. 그 복귀할 때 소리도 좀 들리니까요. 네. 저도 항상 이게 먼저 얘기하는 쪽이 복귀할 때 먼저 얘기하는 쪽이 바둑을 진 경우가 많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아까 흙집이 네. 63집. 네, 지금 이제 더 늘어나긴 했을 텐데요. 이쪽에 32집, 네. 네, 저기 이제 12집입니다. 이쪽 17집이고요. 그리고 중앙인가요? 이제는 그냥 서로 그냥 잡았다고 일단 봐야겠네요. 이쪽도 일단 12집 정도. 73집이네요. 네. 자, 근데 이제 백도 그냥 여기를 바로 두진 않지만 그냥 걔가 편의상 잡았다고 일단 가정하고요. 네. 마지막 자, 이게 하나, 30 이제 잡으면 둘, 37집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쪽이 여덟, 18집 정도 아홉. 되고요. 네. 55의 나머 집인데요. 네. 근데 이쪽도 집이 꽤 나는데요. 네. 여기까지가 18집이니까 70집 정도는 나죠? 네, 지금 네, 개가로는 네. 70집이 조금 넘는데요. 네. 아, 역시 역전 여기서 흙이 잘못 뒀네요. 네. 이게 무조건 마지막 3, 3은 먼저 좀 하나, 들어갔어야 되고 네. 최소한 여기라도 좀 뒀어야 되는데 다섯, 이게 여섯, 8집, 10집, 일곱, 15집 이득을 봤는데 아홉, 보통 이거 젖혀 있는 것 자체가 10집 가까이 돼요. 그리고 100은 여기 이득을 봤어요. 네, 흙이 이거 참 바둑을 둘 때 속기 바둑에서만 나오는 좀 굉장히 묘한 케이스입니다. 미세하지 않은 승부라고 합니다. 네. 8대2. 게다가 또 박영훈이라고 하면은 네. 점수가 더 네. 높죠. 하나, 이 기준은 어디에 두냐 따라야 되겠지만 어쨌든 다섯, 인류들의 여섯, 시각에서는 미세하지 않다. 여덟, 뭐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아깝네요. 김수영 선수가 항상 근데 1624와 둘 때 역시 그 최후의 고비가 가장 어렵습니다. 바둑은 유리한데 마무리는 네. 어떻게 지긴 져야겠고요. 근데 수는 보이고 근데 그 수 보이는 게 마지막 함정이라면 참 이게 김수영 선수를 탓할 수가 없어요. 그게 또 인류들의 네. 묘하게도 꼬여 네. 내는 그런 전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가 셋, 이렇게 네. 오늘 바둑을 잘 뒀으니까 네. 유리할 텐데 수가 여덟, 잘 보이는 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가 여기서 안 보였으면 이겼는데 괜히 보여서 이거 수내고 역전당하는 참 묘한 경우입니다. 저도 예전에 뭐 지금은 이제 해설을 주로 많이 하니까 해설을 하니까 보이는데 하나, 선수로 할 둘, 때는 셋, 넷, 잘 안 보입니다. 여섯, 일곱, 그러니까 당사자가 돼서 대국을 할 때는 당연히 수가 나면은 무조건 두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최후의 함정이 되니까 끝난 다음에는 정말 이 바둑이 참 무섭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유리할 때는 네. 웬만하면 술을 안 만드는 네. 게 가장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김수영 선수도 술을 좀 마지막. 뻔히 그렇게 알면서 아마 둘, 본인의 어떤 넷,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다섯, 않겠어요? 여섯, 유리할 때는 아무것도 일곱, 하지 말고 여덟, 끝내기만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선생님이다 보니까 더 잘할 텐데 막상 이게 자기 바둑이 되고 또 수가 보이면은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차라리 수가 안 보이면은
그냥 마음 편한데요. 제가 예전에 이 비슷한 건데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야구부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암이셨나요? 근데 과거에 유명한 야구 선수도 이제 프로 선수가 된 멤버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그때 우연히 알게서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그 친구들 한 하나, 얘기가 둘, 공이 너무 잘 들어가면은 그날은 넷, 그냥 어마어마하게 다섯, 얻어맞는 날입니다. 여섯, 일곱, 공이 여덟.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은 내가 던지고 싶은 데다 살짝 비켜간답니다. 그러니까 타자들이 더 현혹돼서 못 치는데 컨디션이 너무 좋고 수가 너무 잘 들어가는 날은 내가 저기 던져야지 그러면 여지없이 들어가는데 그게 꼭 가운데로 이렇게 몰린대요. 네. 이 컨디션이 너무 좋아도 예, 성적이 오히려 안 난다. 그래서 어깨에서 힘 빼고 항상 한 7, 80%로 던지면은 되는데 그게 참 어렵다 그런 참. 얘기를 하거든요. 마지막. 컨디션을 그 정도로 유지를 해야 하는 겁니까? 100이 되면 안 되는 건데. 네. 아니 근데 진짜 실제로 네. 이런 인류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좀 아플 때 있잖아요. 네네. 이럴 때 네. 성적이 더 좋다라고 하는 기사들도 네. 있거든요. 뭐 이세돌 구단도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죠. 뭐 이세돌 선수는 일부러 본인을 더 힘들게 하는. 네. 근데 그게 맞다기보다는 자기가 성적을 제일 잘 내는 그런 네. 몸의 컨디션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차가 네. 있겠지만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네. 그렇죠. 그게 좀 뭐 신기한 전혀 것 틀린 같아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자, 어쨌든 뭐 김수영 선수 개인으로서도 좀 그냥 아까운 내용이고 아마 좀 티브로드의 이상훈 감독으로서도 네, 상당히 좀 아쉬운 한 판일 것 네. 같아요. 사실 이 티브로드가 현재 4승 5패인데 네. 그 천하무적이라는 정관장 황진단을 마지막. 유일하게 발목을 잡았던 팀이거든요. 두 번씩이나요? 네, 전후반기 다요. 네. 7승 2패 팀인데 네. 티브로드에게만 여덟, 패배를 안고 있죠. 뭐 심지어는 그래서 김명상 감독이 다른 팀은 몰라도 이 팀만 한번 이겨보고 싶다. 매년 네. 졌다고 얘기했는데 그만큼 강팀인데 네, 또 오늘 또 힘겨운 또 승부를 펼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전반전 박용훈 선수와 안성준 선수가 네. 지명이 높았다고 한다면 또 4, 5, 9군 반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오더가 박영훈 선수가 빠진 게 맞냐 싶을 정도로 박정환 선수요. 박정환 선수가요. 네. 좀 티브로드 입장에서는 잘 됐다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국 장고대국이 네. 3지명과 5지명의 대결인데 네. 그런데 또 랭킹은 강승민 네. 선수가 높아요. 네. 어떻게 뭐 승부 항상 그 예측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박정환 선수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2국, 3국은 SK앵커는 마지막. 유리하고 네. 하나, 4국, 둘, 5국은 셋, 반대로 티브로드가 넷,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이 되다 다섯, 보니까 1국의 여섯, 승부판 약간 좀 일곱, 그런 여덟. 쪽으로 짜여지고 있죠. 네, 이런 거 보면 5지명인 강승민 네. 선수가 32위니까 네. SK 앵크린이 확실히 강한 네. 팀이거든요. 선수 구성이 굉장히 훌륭한데 뭐 민상현 선수가 이제 뭐 아마 오늘도 응원도 나와 있겠지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역시 민상현 선수의 부진이 팀의 좀 순위를 좀 더 끌어올리지 못한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또 오랫동안 부진을 겪는 선수들을 보면 분명 한 건을 네. 해주긴 하거든요. 뭐 이동훈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정규리그에서는 항상 네. 성적이 안 좋다가 네. 이렇게 포스트 시즌만 올라가면 그렇죠. 네. 해결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티브로드 입장에서는 이동훈 선수가 이제 매년 부진했죠. 이동훈 선수가 올해 성적도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네. 올해 그 남자 선수들 중에서 티브로드가 얼마나 성적이 좋냐면은 남자 선수 다승 랭킹 1, 2위가 지금 티브로드에 있어요. 이동훈 선수가 2위, 박정환 선수가 1위인데 두 선수의 합이 70승이에요. 네. 이 70승은 다른 팀 5명이 다 합쳐도 겨우 될까 말까 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마지막. 이상하게 KB리그에서만큼만 넷, 이동훈 선수가 다섯, 3승 8패 뭐 매년 이런 여덟, 성적이니까 아홉, 괴롭긴 하죠. 올해도 3승 6패입니다. 뭐 그런 점에서 좀 위안을 네.
뭐 전하자면 민상현 선수도 SK 앵크린이 네. 또 포스트 시즌에 올라가면 네. 해결사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일단 뭐 김수영 선수 일단 아무래도 퓨처스 멤버이기 때문에 쉽게 던지기 어렵죠. 끝까지 아마 최선을 마지막. 일단 다 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박영훈 선수와 김수용 선수 끝내기가 한창입니다. 자, 11라운드 2경기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자, 11라운드 2경기 안성준 선수가 승리를 거둔 가운데 2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영훈 선수와 김수용 선수의 대국. 지금 뭐 덤을 내기는 어려운 바둑이고 반면 비슷한 정도로. 근데 박영훈 선수가 끝내기는 뭐 워낙 강하니까요. 차이를 조금씩 더 벌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뭐 그렇게 끝내기 할 만한 자리도 뭐 난이도가 높은 바둑은 아니죠. 네, 잘 안 보이네요. 네. 뭐 박영훈 마지막.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역시 꾸준함이라고 봐야겠죠. 다섯, 여섯, 그 3년의 성적을 보면은 KB 바둑리그 성적을 보면은 3년 동안에 약 35승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해 10승씩을 계속 꾸준하게 해주는 거니까 네, 굉장히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 계산에 능한 선수들이 패를 할 때는 이거는 무조건 패감이 많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냥 계산이 능하면은 어떤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패조차 안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하면 패를 아예 안 해버리는데 이처럼 패를 정하게 할 때는 패감조차도 획이 좀 많다고 봐야 되겠죠. 유리하다면 그냥 네.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좀 뭐 애매하면은 그냥 패를 안 해버리죠. 지금도 박영훈 선수가 끝내기 슛은 제대로 밟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아까 이 2점을 버리고 이쪽 2점을 잡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같은 2점이어도 네. 이쪽 공배가 집이 되고 여기는 이런 선수를 통해서 공배가 집이 안 되죠. 네, 역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리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희가 이제 여섯, 일곱, 여덟. 이제 이창호 구단이 뭐 여러 가지 정말 큰 바둑계 그냥 그 여러 가지 뭐 업적을 남겼는데 네. 이 바둑이 어떤 기풍적으로 보면은 예전에는 굉장히 기세와 뭐 전투의 중요도를 굉장히 높게 봤는데 이창호 구단 이후로는 어떤 계산의 중요도를 더 높여놨죠. 예전 같으면 박영훈 선수 스타일은 어떻게 보면 약간 혹평을 받을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창호 구단으로 인해서 박영훈 구단처럼 마지막. 계산형의 바둑들도 둘, 어떤 묘미가 셋, 있구나. 네. 넷, 또 어떻게 보면 다섯, 이기기 위한 여섯. 최적화된 기풍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좀 지평을 열었죠.
그 이창호 구단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 이름을 알렸던 네. 탁구 선수 정영식 네네. 선수가 쉬는 시간에 바둑을 그렇게 즐겨준다고 네. 해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좋아하는 기사가 이창호 구단인데 그 이유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뭐 올림픽 뭐 정영식 선수는 워낙 올림픽 때 유명해져서 많이 아시겠지만 항상 이길 때 보면은 꼭 한두 점 차 반지 그 어떤 마지막 그 승부를 꼭 가더라고요. 그래도 기력이 어느 정도 되냐 물어봤더니 바둑을 보고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다 마지막. 이렇게 또 어려운 대답을 해갖고 둘, 그 유불리 저도 참 어려워하는데 다섯, 도대체 상당한 실력자인가 봐요. 대회에 가려져 있습니다 여덟. 실력이. 기회가 된다면 네. 한번 모시고 싶은데요. 네. 지금 또 시청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깜짝 놀라면서 보고 있을까요? 네. 원래 근데 운동선수 중에서 바둑을 즐기는 선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제가 그래요? 알고 있는 예전의 분들은 뭐 굉장히 많았고요. 뭐 허정무 감독이라든지 뭐 이런 분도 굉장히 많았고 제일 좀 제가 아는 쪽에서 제일 유명한 바둑광으로 마지막. 유명한 분은 이제 하나, 구대성 선수입니다. 야구 선수인데요. 네. 넷, 근데 이분이 이제 다섯, 해외 생활을 여섯, 많이 했는데 일곱, 항상 이제 여덟, 해외 나와서 아홉, 바둑을 안 할, 야구를 안 할 때는 꼭 바둑을 뒀다고 합니다. 지금 약간 미세하지만 백이 흙이 단수침 방향도 약간 실수해요. 네, 지금은 일단 뭐 승패와는 상관이 없기 마지막. 때문에 하나, 김수용 선수도 이제 둘, 집중력이 좀 셋, 떨어져서 넷, 네, 실수가 좀 다섯. 나왔고요. 여섯, 네, 지금 뭐 굉장히 진행을 빨리 하죠. 네. 지금 이제 두 집 끝내기가 마지막 끝내기입니다. 최종 끝내기는 여기인데 여기하고 여기가 좀 맞보기라 원래 보통 끝내기는 중앙을 하진 않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이게 서로 똑같은 지역이니까 했다고 이제 가정하고 두는 거죠. 이런 인류 기사들 보면 이 어렸을 때부터 수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다름을 네. 항상 마지막. 보여주었거든요. 셋, 넷, 박영훈 구단 다섯, 같은 경우도 여섯, 숫자 놀이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네. 근데 휴대폰에 네, 번호가 하나도 저장이 되어 있지 네. 않다고 해요. 않았었다고 했죠. 네.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박영우 선수에게 다 물어봤죠. 네. 저희가 외우지 못하니까 머릿속에 저장이 네. 되어 있으니까 누구누구 전화번호 너 대라 뭐 이런 식으로 네. 박영우 선수에게 물어봤는데 이 박영우 선수가 예전부터 그런 쪽으로 굉장히 영지였다고 합니다. 또 오늘은 출전하지 네. 않았지만 박정환 구단의 어렸을 적 꿈이 또 수학자였다라는 그런가요? 얘기도 네. 했잖아요. 또 바둑과 수학은 좀 떨어뜨리기 어렵죠. 근데 또 바둑 기사 쪽도 물어보면은 수학이 가장 싫어요라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네. 여기 뭐 수학 수포자 뭐 이러지 않습니까? 네, 수학하기 싫어서 마지막. 바둑했다는 사람도 하나. 은근히 많습니다. 둘, 셋, 넷, 다섯, 네, 네, 지금 시간을 돌을 멈췄네요. 던졌죠. 지금은 반면으로도 차이가 좀 벌어졌습니다. 오늘의 속기대국 두 판 모두 좀 빠르게 끝이 났습니다. 네, 오늘 뭐 김수용 선수 내용은 저희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저는 김수용 선수가 가능성도 보여줬지만 네, 좀 마지막에 정말 이건 말로는 뭔가 표현하기 좀 어려운 그런 함정에 스스로의 함정에 빠진 게 결국 패인이 됐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자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박정환 선수가 세계대 일정이 아무래도 빡빡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예정돼 있는 시합이 많이 있어서 김수영 선수 더 자주 볼 것 같습니다.
열심히 복귀를 네. 나누는데요. 우변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중앙 부근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아마 공격을 우변 쪽에 오기 전에 이 박영수가 사실은 저 위쪽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분명히 위에서 흙이 확실하게 좀 유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는 박영훈 선수의 불계승입니다. 자, SK앵크린의 두 쌍두마차가 오늘도 동행합니다. 박영훈 선수도 승리로 8승 1패를 기록 중이고요. 스코어 2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이렇게 지명이나 랭킹으로 보게 된다면 일국 장고대국의 승부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좀 일단 뭐 항상 뭐 랭킹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만 좀 이제 1, 2국은 SK 앵클이 유리하고 4, 5국은 티브르가 유리하다. 이거는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미 딱 나온 결론이니까요. 네, 자, 박영훈 선수를 대신해서 장고대국에 출전한 강승민 네. 선수와 또 김승재 선수가 어떤 대국을 펼치고 있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승재 선수가 머리를 짧게 커트를 하고 왔거든요. 이제 좀 보통 이제 부진에 빠지면은 머리를 깎는 선수들이 있죠. 또 반면에 뭐 이세돌 선수처럼 더 기르는 형도 있고. 네. 다 다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중앙 시음을 통해서 공격을 이제 가고 있습니다. 상변의 백도를 좀 압박해가는 네. 건가요? 상변보다는 실은 중앙 쪽이 더 덩치가 크죠. 중앙을 좀 더 압박하는 거고 더 나아가면은 아직 여기도 좀 불안정해요. 네. 이쪽을 깨서 이제 약간 미생으로 만들어 놓으면 양곳마에 이어서 3곳마까지 만들어내면 이 공격책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근데 그 시작은 일단 상변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백이 엷은 돌이 많다는 것은 집으로는 많다는 뜻도 되겠는데요. 네, 지금 국면도 그런 건가요? 조금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절반 선수가 돼서 이쪽이 한 12집 정도 됩니다. 8집, 20집, 네, 25집, 30집, 대략 30집인데요. 흙은 이쪽이 15집, 네. 뭐 보통 5집 정도 보면은 20집입니다. 반면으로는 흙이 백이 확실하게 좋긴 하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도 좀 확실하게 좀 이제 되진 않죠. 이런 식이 되면은 네. 네, 이 점이 잡힙니다. 맞보기가 돼서 보통 이제 끊으면은 어느 쪽을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흙의 집이 늘어나고 여기를 가게 되면은 흙의 집이 또 늘어나고요. 지금 뭐 반면 10집 이렇게 백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바둑은 뭐 지금부터 바둑으로 보여집니다. 어려운 바둑이네요. 자, 여기서 이제 흙은 두 점을 끊으면은 어떤 이제 중간 이익을 다 챙겨놓고 가는 겁니다. 이쪽을 끊게 되면은 백은 이 두 점을 살리게 되면은 이쪽을 늘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끊어서 가는 형이 있고, 흙은 통째로 이제 2단 젖히게 되면은 다시 더 키워가는 거죠. 그 상변에서는 백이 넘어가는 수단이 없나요?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쪽은 당장 두긴 어려워요. 왜냐면 이쪽이 돼서 중앙이 또 얇아지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그런 것도 백이 생각은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백이 어쩔 수 없다면 네. 선택을 해야 하겠는데요. 흙은 이미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선이 굵은 공격을 선택을 했어요. 그 전에도 이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둬서 선이 좀 굵게 가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쪽이 보기에는 시원하지만 집으로 네, 가져가는 부분이 적습니다.
지금은 먼 쪽이 맞다라기보다는 본인의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기풍을 좀 믿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저는 흑은 그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일단 어디서부터 네. 만들어 가야 할지도 좀 고민이 되겠고요. 글쎄요. 김승재 선수는 일단은 받아야 돼요. 일단 왜냐면 손을 빼서 백이 이쪽을 단수치게 되면은 이제는 반대로 흑도 전체가 하나, 미생마가 돼서 이건 뭐 공격이 이미 끝나버립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선 그쵸, 굵은 쪽으로 맞습니다. 하네요. 네. 김승재 선수는 시간이 아직도 16분이 넘게 네. 남아 있어요. 원래 김승재 선수는 좀 빨리 둡니다. 뭐랄까요? 바둑을 좀 쉽게 풀어가는 네. 기풍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굉장히 좀 노골적인 선실리 후타기형이죠. 실리 딱 챙겨놓고 네, 타기로 딱 한 번 타기로 딱 승부를 뭐 마무리 짓는 형인데 또 이러다 보니까 또 장단점이 있죠. 약간 이게 잘 먹힐 때는 아주 쉽게 이기는데 또 한 번 타게 잘못해서 꼬이면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형이 됩니다. 예, 원래 김승재 선수가 티브로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게 원래 이동우 선수가 좀 정규 시즌 성적이 좀 많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정규 시즌을 플레이오프로 올려놓는 역할은 김승재 선수가 항상 했어요. 그래서 박정한, 김승재, 강육택 이 선수들이 정규 시즌을 버텨내고 이동우 선수가 뭔가 점을 찍는 그런 식의 패턴이었는데 올해는 김승재 선수가 좀 성적이 3승 6패로 부진하다 보니까 하나, 팀의 순위가 좀 올라가질 않고 셋.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그래서 잊지 않고 뒤로 두는 건 뭐 기본 맥입니다. 단수를 한 번 더 네. 쳐두나요? 자, 지금 흑의 어떤 행마가 고민이 여기서 고민할 건 거의 없어요. 또 어차피 이렇게 이쪽이 잡히면 안 되니까 여기를 이제 는다라고 보고 흑의 백이 정리를 합니다. 여기서 직접 공격을 바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를 뛰어 들어가서 양곳말을 하나 만들 것인지 지금 이런 두 가지 선택이라고 봐야 되겠죠. 흑의 입장에서도 가장 좀 위험한 건 요돌이 약해지면 안 돼요. 네. 공격이 좀 쉽진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그렇다고 한다면 좌하부터 가야 할까요? 넷, 보통 이제 균형을 맞추는 실리아의 균형을 맞춘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래쪽을 가는데 이제 그런 형은 또 강승미 선수가 또 본인의 또 바둑이 또 아니죠. 아,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굉장히 압박을 통해서 네. 네, 상대를 좀 괴롭히는 형으로 가는데 근데 항상 본인도 뭐 공격하고 싶겠습니다만 단곳만은 공격자 측이 불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저하게 되는 거겠죠. 강승민 선수가 예상치 못한 수들을 그동안 네.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걸 또 역시 성공으로까지 네. 이끌었었고 난전이 되면 강승민 선수가 유리하고 판이 정리가 되면 김승재 선수가 유리하고 어떻게 보면 두 선수 대결은 양 극단의 기풍을 갖고 있는 선수죠. 자, 이제 여기서 보면 늘고 어디 두는 게 무난하긴 한데 그러면 스스로 판이 정리가 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네. 판을 좀 어지럽히러 가네요. 자, 돌의 위치로는 굉장히 좀 이상한 수예요. 근데 여기를 둬서 중앙은 단단해지지만 이쪽이 살아버리면은 이게 단곳마가 되죠. 그래서 여기를 둬서 안형을 뺏으면서 양곳마로 가겠다는 건데 대신에 이제 돌이 이쪽에 오니까 네, 흑은 일단 여기를 또 틀어 막아야 되겠어요. 이쪽에 뚫어지면은 이제 흑도 전체가 미생입니다.
그 넘어가는 것도 네네. 들여다봐서 방지를 해놓고 씌우면 안 될까요? 네, 뭐 지금 이것저것 다 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해달라는 뭐, 대로 네. 안 해주겠죠. 네. 뭐 하나 정해놓고 가야 됩니다. 이제 백은 흙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게 연결돼서 마지막 이게 도로 갇히는 형태가 되면 최악의 시나리오고요. 셋, 넷, 다섯, 가장 좋은 거는 여섯, 뭐 얘기하신 대로 이쪽도 맞고 나가면은 아홉, 여기도 맞고 뭐 이런 식인데 네, 뭐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이거 일단 이 꽉 이은 거는 이 상대가 덤벼오길 기다리는 수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아까 얘기하신 넘어가는 수는 가능은 하죠. 근데 이 수는 뭐 두 수는 있습니다만 이쪽이 항상 끊어지는 맛이 남아서 백도 약간 주저하게 돼요. 그럼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 이런 싸움은 일단 흙의 환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쪽에 나오는 거는 백도 흙이 지켰기 때문에 나오는 공간이 쉽지가 않고 네, 이런 싸움을 해볼 수는 있는데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흙은 어쨌든 이런 변화는 둘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김승재 선수가 다음 수는 좀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김승재 선수 스타일은 일단 넘어가는 거는 맞습니다. 네, 지금 백도 이제 여러 가지인데 흑도 지금 자기 약점을 남겨두고 두는 거라 이쪽 싸움도 가능하고요. 이쪽에 나와서 두는 싸움도 만만치 않고. 네. 아, 생각한 네. 게 정말 많군요. 네. 또 뭐 손을 뺄 수도 있죠. 이런 데는 쓱 하나 손을 빼서 받아주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한쪽을 확실하게 안정을 해놓으면 흑도 이 공격이 또 만만치가 않죠. 이건 백이 가지는 이점이 네. 흑이 못 살아 있다라는 게 굉장한 장점이에요. 그 상대가 잡으러 올 때 뚫고 나가면은 역으로 이용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가장 온건책은 넘어가는 거고 강경한 책은 끊어서 싸우는 거고 중간은 이쪽 하나를 아까처럼 안정해 놓고 상대가 하는 쪽에 맡기는 거고 네. 어느 쪽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돌은 예, 손은 집었는데요. 왔네요. 생각보다 이른 선택이에요. 아, 그 부분이네요. 중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수비보다는 뭔가 좀 더 먼저 해보고자 네. 진영에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수비보다는 공격이 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고수들의 바둑에서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워낙 이 바둑은 정리되지 않은 곳이 많기 네. 때문에 갈 길이 먼 바둑이죠. 네. 아마 지금부터 이제 서로 초있게 몰리게 되면은 또 종반이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네, 전반전은 SK 앵크린이 2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하지만 또 뒤에 나오는 선수들이 만만치 네. 않기 때문에 후반전 계속 지켜보셔야 할 것 같네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